안녕하세요, 블록앤스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가상화폐 자산 가치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법 사이트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후에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대법원이 그 비트코인을 몰수를 할 때 어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몰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30일에 대법원에서 가상화폐를 몰수 대상 재산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그 불법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된 안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되냐, 그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총 191 비트코인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 구속이 된 당시에는 5억 원이었던 것이 22억까지 증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 1심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심에서는 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결한 내용이라고 보여져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리고 많은 그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뉴스나 어떤 대법원이나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 같은 이런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비트코인이든 다른 가상화폐든 이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도 하고, 나아가서 투자 자산으로서나 금융 자산으로서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부나 어떤 관련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처음으로 법적으로 판결을 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이후에 있었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도 좀 김을 새게 하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상화폐가 금융자산 가치는 인정할 수 없다.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대법원의 판결과 이 금융당국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다고 해서 금융당국에서까지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재산이라고 정부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금융당국이 원래 이쪽에서 재산으로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가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것보다 더 맞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로 인해서 왜 이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재산적 가치는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왜 이 서로 의견이 다른가, 이제 한쪽에서 인정을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정한 게 아니라 완전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대법원이 이 안모 씨의 비트코인을 몰수할 때 내세운 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저희들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이 비트코인 몰수를 할 때 몰수 근거로 내세운 법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2심에서. 이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불법적인 거나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를 하고 관련된 처벌을 내리는데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은닉 재산이라고 함은 현금, 예금, 주식, 그리고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당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제 요 부분까지를 보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니냐,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본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쟁점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정말 핵심이 되는 쟁점은 가상화폐가 이게 재산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가 범죄 수익의 몰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게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제 가장 우려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로 하는 게 이게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것을 은닉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기도 했고요. 그래서도 또 대법원이 이 판결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이는데, 이 처음 대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이 형법상 몰수 대상 물건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비록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법과 같은 이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이냐, 어떤 사물이냐, 아니면 형태가 있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심에서 이 비트코인이 몰수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를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물건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의 경우에는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자산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좀 요약을 해 드릴 수 있냐면, 대법원이 비트코인이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뭐 금융자산이다,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는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자산이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확정적으로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좀 비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봐야지 되는 부분이, 좀 거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래소들이 통신 판매업자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4월 달에는 이 통신 판매업자라는 이 직권 자체를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공정위에서 통신 판매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스스로도 그래서 포기를 한 부분인데, 이러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업법으로 인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은 하고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모른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찾아보시면 그 거래소 가장 아래 사업자 등록증과 각종 주소를 써놓는 부분에 업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직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와 어떤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이런 것에 대한 좀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